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경이 의미하는 것 김병규. 풍경이란 말만큼 그 의미가 막연한 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만큼 매력적인 말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림 옆에서도 풍경이 담아진다. 그런가 하면 더욱더 포착하기도 힘드는 정신풍경이라든가 원풍경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자연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철저한 인공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멀리 있는 산을 보려고 해도 건물이 시선을 가리고 있어 잘 보이질 않는다. 한 뛰어난 건축가는 암만 훌륭한 건축이라도 한 그루의 큰 느티나무만 못하다. 그러나 도시생활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면 적어도 그에 가까운 것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동네 앞이나 들판에 자리 잡고 선 큰 느티나무는 우리에겐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모습만 하더라도 아름답고 그 주인은 훌륭한 풍경을 이룬다. 건축도 이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풍경을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경우에는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도 생생하게 본다. 그런데 다친 마음은 눈앞의 시내나 바위라든가 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 유쾌한 마음으로 풍경을 보는 눈은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를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자기와 풍경 사이에 살아있는 마음의 관계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작용이다. 살아있는 상상력이 풍경을 받아들이고 발견을 하는 것이다. 풍경을 보는 행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도 여겨질 것이다. 자연 풍경이 밖에 있고 그것이 사람의 감각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면 거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차창을 흘러가는 풍경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경우에도 새로이 마음에 들어오는 산이나 내 나무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내던지듯 풍경과의 적극적인 교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수동적이었던 자세였던 것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일기 시작한 것은 능동적인 것이며 그것은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로 말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을 더욱더 고찰한다면 거기에는 통합이 있으며 형상을 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인간이 아니고 개가 창밖 풍경을 볼 때 개가 집이나 나무 들판을 하나하나 식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는 단지 떨어진 대상으로서 그것들을 보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흥미가 쏠려 풍경을 보기 시작할 때는 그 전체를 포착한다. 따로따로 떨어진 집, 나무와 들판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풍경의 어떤 형태를, 어떤 스타일조차를 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위를 건 풍경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림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어떤 성숙하게 하는 작용도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풍경을 볼 때 그것이 의식적인 행위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무나 호수 또는 언덕이라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는 풍경을 보고 왔다고 할 수는 없으리라. 하나하나의 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체의 몸을 맡기겠다는 느낌이 들 때 풍경이 태어난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풍경에서는 시각이 극단으로 우월해졌다. 특히 철도의 등장이 그 큰 몫을 냈다. 철도는 상간이나 들판을 질주함으로써 그때까지 없었던 시각 체험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차의 속도로 말미암아 광경을 보기 어렵게 하고 원경적 파노라마적 경관이 우위에 서게 된다. 더욱이 기차 밖의 소리와 향기, 바람이라는 감각은 얻을 수 없고 시각만이 남는다. 우리는 시각 우위인 파노라마적 풍경에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생활을 포함한 전체성을 가진 환경을 풍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풍경이란 하나하나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전체성의 의미를 탐구하려고 하는 점이나 마음의 움직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더욱더 널리 그리고 깊이 펼쳐나갈 때 이러한 풍경 중에 어떤 사람이 세계관이나 정신을 형성할 만한 특별히 중요한 풍경에 대해서는 이를 세계 풍경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엔 은빛이 되고 여름엔 겨울엔 은빛이 되고 여름엔 초록빛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똑같이 산이라고 부른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 속에서 산이라는 풍경이 일정한 기본적인 도식으로서 세계 풍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풍경이라는 개념은 큰 진전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견지에서 풍경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줄 것으로 여겨진다. 산이라는 풍경 속에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물이 흐르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곳이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이 산이라는 풍경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긴 산채를 캐는 사람이나 거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통합된 이미지로서 넉넉한 산이 존재할 것이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관한 기억이 아니라 추상하는 장으로서의 풍경일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떠오르는 추억의 풍경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찾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떠올라 눈을 감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부드러운 추억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옛날 고향 산천이 꿈처럼 펼쳐질 것이다. 그런 풍경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린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